한동훈 위원장이 뭘 안다고 이렇게 본인의 무식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 자기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지지율을 하락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고발전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사천정당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사천이라고 하느냐? 사천, 개인 사자입니다. 그래요. 사천을 했다고요? 한번 좀 들어보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사천이라고 얘기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됐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 공소시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순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느낀 거를 우리도 필드칩이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놨는데 쓴 내용을 보면 다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그런 공천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배우자실의 실장이 이해실 국회의원이고 그 실장, 부실장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아요. 제2 부속실 안 만드는 쪽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순천에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경선한다고 하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전략 공천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향엽 비서관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실장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두고 마치 김혜경 여사의 따까리 역할을 했던 사람을 공천을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팩트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부인의 비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천을 준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지역에 공천을 줄 정도로 정치적인 경력과 경륜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김유정 의원, 권향엽 비서관 아시죠? 예, 너무 잘 알고요. 저는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받아도 자격이 충분하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에 뭐 지금까지 공천 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뭐 언론에서 비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건 너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거고 본인이 이 민주당에서 보낸 30년 세월에 대해서 정말 그 비통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991년 3월 소위 군번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신민주연합당에서 DJ와 함께 했으니까요. 권향엽 그 리더십 센터 소장은 1993년에 중앙당에 온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부산 시당에서 제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쭉 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의사국장, 여성국장,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우직한 그런 그 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마치 비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따까리 있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격 없는 사람을 뭐 사천했다, 공천 줬다. 정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순천 광양 구례 곡성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열심히 지역 내려가서 기반을 다졌고요. 또 이번에도 열심히 내려가서 예비 후보자로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광양에서 중학교 나오고 순천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지역이나 이런 그 자격 요건 너무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윤덕 과거 그 전 의원 이래로는 전남에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소위 예.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이 호남에 광주에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남에 여성 의원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당으로서는 조금 민망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당에서 조금 그 후보로서 공천을 주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박수를 보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종편들이 나서고 보수 언론들이 막 이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오늘 모든 도화 방송에 막 재탕 삼탕해 가면서 뭔가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양 이렇게 비하하는 거 전 정말 제가 공분할 수밖에 없고요. 자격 너무 충분한 사람인데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어도 됐는데 다시 경선하겠다고 하니까 또 제가 그 뜻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자격 없는 사람을 마치 뭔가 힘이 작동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사천한다. 정말 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일 잘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에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비분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요.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례대표로 보낼 수도 있지만 또 파이팅이 넘치고 그러면은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공천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종편들을 봤는데 그 주제가 배우자실 부실장이면은 비서냐 아니냐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 그러면 비서라고 치죠. 비서실장도 비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경력이 그거 하나만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쭉 권양엽 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랜 기간 정당 생활을 했고 정치권에 있었고 또 근무를 했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김종욱 원장님,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뭐 왜 그러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의 소재를 찾아가지고 좀 공격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김건희가 떠오릅니다. 아니 근데 그럼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진짜 사천이죠. 코바나 컨텐츠에 있던 사람 데려다가 와가지고 부속실도 아닌 그 청와대 용산에 있는 그 근무를 시켰다가 나중에 의전비서관까지 했다가 자식 학폭 문제로 그만뒀던 사람이 소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사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실장이 4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선거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요. 직계정비석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돼서 부인 같은 경우 자기 표창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선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일정이나 전략이나 방향도 다 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선거 전략에 본인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이 그런 부분들을 다 짜기 위해서 소위 예를 들면 배우자실이라는 게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당은 이거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특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안 만들었다면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소위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선거운동의 동선이나 방식에 대해서 당이 그걸 갖다가 서포트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권양엽 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 2등인가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적인 경쟁력도 있고 당에서 30년 동안 헌신을 했었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전남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을 당이 전격적으로 소위 전략 공천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라면 호남 지역에서도 환영할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아니 종편이 저렇게 보수 종편이 저렇게 공격을 한다고 냅다 걷어들여서 다시 예를 들면 경선을 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좀 행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뭐 그래도 결정이 난 거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용산에 갖다 꽂아 박는 것. 전 이게 사천인 거죠. 따지고 보면 사적인 인사인 거고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율을 하락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대선 때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배우자실이 없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저는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이제 당회, 중앙당회에 저는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본인이 낄 때와 안 낄 때를 잘 구별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 제기한 거는 완전히 헛스윙을 한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무식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 이 지켜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배우자에 대한 관리는 늘 해왔고, 전 배우자실에 당직자가 가서 일하는 거 본인 업무에 전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가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전 나중에 이거 다 진실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고요. 저는 이 권양엽 그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저랑 이제 그 방송 같이 하시는 한 보수 인사분이, 예. 국회도 활동하셨던 분이 이 권양엽 그 당직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국회에 있을 때 상대 당의 당뇨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더라라는 칭찬을 하셔서, 야, 이건 좀 억지로 논란을 만드는구나라는 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왜 자꾸 상대당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독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이나 국민의힘의 당무나 국민의힘의 손은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사건건 민주당에 대한 평론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평론에 뜻이 있으시면은 여기 정어리 TV도 나오시고 나와서 평론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는 실력 없는 사람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저 속사포 같은 말을 들으면서 내용도 다 틀렸지만은 얼마나 한국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나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까. 정말 멧돼지 한 마리가 밭에 내려와서 그 밭을 다 흐트러 놓는 느낌이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그 진흙 묻은 미꾸라지가 어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진흙탕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정말 철없는 망둥이가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만큼 한국 정치를 더 망쳐야 한동훈 위원장은 직성이 풀릴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답을 안 하시겠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오랜 세월 다양한 보직을 가지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선거를 또 오죽 많이 치러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안다고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해대는지 도저히 무식하니까 그런 거죠. 용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권양엽 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셨고 잘 아시니까, 특허는 이제 신인규 위원장까지도 보수 인사들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정부에서 처음 출범할 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막 비서관으로 발탁하고 그랬는지 논란이 됐던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보수 유튜버 했던 아주 뭐 허접한 사람 불러다가 했다가 말썽나서 그만두고, 또 뭐 검찰에서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사관도 아니고 또 뭐 총무 쪽에 있었던 예. 그런 사람들 했다가 또 뭐 또 시끄럽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쓰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 권성동 의원이 꽂았던 강원도의 황모 씨 사업가 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실은 있어야지요. 지금 이 부속실이 없어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는 뭐 자격이 있었겠어요? 검사로 있었으니까. 근데 민주당 대선 캠프에 배우자실이 있었다는 것은 조롱을 해요. 이거는 참. 아니, 그거는 이미 대선 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해식 그 실장 의원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 브리핑도 하고 당시에 대선 한참 진행 중일 때 그걸 마치 본인이 몰랐으면 뭐 새삼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무식함을 드러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랜 당직 생활을 거치면서 각종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그 선대위의 당직자들은 다 배치가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요새 좋아하는 다 재배치가 된단 말씀이에요. 선대위에 파견도 나가고 어느 기구로 가고 정책 파트, 뭐 조직 파트, 공보 파트 이렇게 다 선대위가 꾸려지죠. 그래서 그 선대위 기구 안에 배우자실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파견 형태로 가는 거예요. 당직자들은 선대위가 새로 쫙 다 꾸려지니까.
그랬던 걸 놓고 무슨 비선이 뭐니 사천이니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권양엽 후보는 아마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니 당직자가 선대위에 발령나면 가서 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선대위 나중에 이제 해단식 하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 조직에 대한 기본 상식이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는 알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포커스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 국민의힘하고 뭐 일부 언론이 협잡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니겠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장, 부실장들 다 꽂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장은 현역 의원이에요. 꽂고 갖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부실장 4명인가 되거든요. 부실장 4명이 다 꽂혔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이만하게 큰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자기가 모르고 남들이 들어서 저것이 되게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방송이 다 예를 들면 떠들어 주니까 저는 본인이 법률가잖아요. 검사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그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장, 부실장 다 갖다 꽂고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을 갖다 유포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작자가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비유를 했었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시키는지 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실을 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예를 들면 진짜 기괴한 일인지 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게 지금 전부라고 하고 저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밖에 나와서 공개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연하죠.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배우자를 관리할 실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마 그 앞선의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김윤옥 여사, MB 대통령 배우자. 당연히 제2부속실이 있었고요. 그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 가보십시오. 보수 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배우자에 대한 제2부속실이 있었고 그 제2부속실을 처음으로 없앤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모르고 그럼 그 제2부속실을 왜 없앴는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마 코바나라고 하는 그 명품백을 받은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통제를 안 받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없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시각인데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해도 없는 저런 발언을 와서 한다라는 것은 저 이렇게 무식합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좀 자중하시기를 좀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혼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볼까요? 전남 순천 광양 구례 일대 순천 을 지역의 공천을 권양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론 직필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가짜 왜곡 조작 뉴스 뿌리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집권 여당의 기관지 노릇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요. 집권 여당의 기관지 노릇. 정말 이런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지요.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아니 그리고 어느 정도 정도가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참 기도 안 차요. 한 30분간을 저걸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그러면서 비서냐 아니냐. 비서라면 어떠냐고요.